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으로 몇 번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집을 더 많이 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이든지 정책이든지 다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공급을 하지 않고 현재 소유자들한테 자꾸 세금이든지 뭐든지 부과를 함으로써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급,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시리즈로 말씀해 드릴 이 내용을 딱 하나만 듣지 마시고 몇 개 연달아서 들으셔야만 제 말이 이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이익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채짜리 집을 부시고 20채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걸 하죠? 돈이 남으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지음으로써 요 윗부분만큼 이익이 생긴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 사람한테 너 원래 이 정도밖에 20채밖에 지을 수 없는데 내가 용적률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더 높이 지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 윗부분만큼 남을 이익이 50채, 훨씬 많이 용적률을 주게 되면 이익이 엄청 더 오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집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기존에 자기가 사업 구도상 10채가 만약 100채가 되면 200채를 지으려고 하던가 또 1000채짜리가 같으면 2000채를 지으려고 하던 거를 용적률을 넓게 줘가지고 많이 지으라고 하니까 5000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엄청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이 농적률만 늘려줘도 이 사람은 무조건 짓습니다. 그러면 4000채가 됐든 400채가 됐든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용적률을 더 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원래 요부터 요까지 사이 것만 이익이 남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가져라. 더 높이 짓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너한테 더 주지 않는다. 대신 더 높이 짓는데 더 많이 짓는 데 대한 이 이익은 정부가 가져갈게.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용적률을 늘려줬다고 해서 더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냥 요만큼 10채짜리를 20채로 짓는 요 이익만큼 나한테 안 줄 바에야 뭐 하려고 같은 땅덩어리 위에다가 50채, 500채, 5000채를 지어가지고 쪼물쪼물하게 만들겠느냐? 안 해. 이게 상식 아닌가요?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뭐로 해 내가 골치 아프고 돈도 더 많이 못 버는데. 그런데 지금 공공재개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급을 위주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에 공급 대책을 발표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었지만 여러분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주택정책 나오면 동영상을 올리는데 안 올렸어요. 그 이유는 공급하겠다는데 내가 왜 찬물을 끼얹느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죠? 만약에 더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짓게 하려면 이 사회 원래 니한테 요만큼 있던 거를 더 줄게. 너한테 요만큼을 더 줄게. 빨간색 위에 주황색 부분을 더 줄게. 대신 50채를 지어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냥 20채만 지으면 넌 10억밖에 안 남는데 50채를 지으면 내가 한 15억 내지 17억 남도록 해줄게 하면 여러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상식입니다. 그냥 상식. 짓죠. 그러면 이익을 조금 더 주게, 정부가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익이 남는 것에 네가 좀 더 가져라고 해주면 이 사람은
20채 지을 거를 50채 짓고 200채 지을 거를 500채 짓고 2000채 지을 것을 5000채를 지어가지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집을 더 많이 짓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사업 시행자에게 이익을 더 많이 주고 더 짓게 하랍니다. 이익을 안 주고 더 짓게 하라 그러면 안 져요. 그 다음에 용적률 상승을 해주고 상승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한테 주라. 이것을 조합원한테 안 주려고 하고 사업 시행자한테 남는 건 무조건 기부채나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면 주택 공급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더 많이 짓는 방법은 사업 시행자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주는 것 자체가 불로소득이다. 절대 주면 안 된다.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까지 다 해왔던 겁니다. 제가 국토정보 자문 변호사 하면서 옛날 정부에도 다 제가 정책회의 때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특정 시기에 가면 돈을 더 버는 건 불로소득이니까 절대 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불로소득 생기는 데 대해서 세금으로 더 줘야 된다. 이게 안 먹혀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됐든 아니면 조합원이 됐든 이익을 더 주지 않으면 주택 공급 증가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증가를 하시고자 하면 용적률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용적률 오른 만큼 이익을 더 주라. 야, 그럼 이익을 더 주면 그 사람들만 돈 더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주택가격 오른 거 아니냐? 주택가격 안 오릅니다. 안 오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더 주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어디 특정 지역, 반포지역 이런 데 예를 들면 개포지역, 옛날 같은 개포지역 썩음한 뭐 11평짜리가 5억이었던 것이 이렇게 더 준다는 게 7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집값이 더 오른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 안 오를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반드시 유념할 것은 사업 시행자하고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좀 더 주고 더 짓게 해야만 도심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홈페이지 r119co.kr에 들어오면 여기에 많은 강좌가 있고 이것은 부동산 정책 투자 정보라는 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